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아시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시면서 활기찬 일상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50대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단백질 섭취 방법을 알고 실천하시면 이런 근육 감소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70대에도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음식들과 효과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팔에 힘이 없다고 느끼신 적 말입니다. 또는 똑같이 먹는데도 살은 찌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은 모두 근육량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찝니다. 또한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생기기 쉽고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도 높아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올바른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운동으로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뼈도 건강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 유지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하루 필요 단백질량 정확히 알기. 먼저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이보다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1.2g에서 1.6g 정도가 적당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6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단계 완전 단백질 식품 우선 선택하기. 이제 더욱 흥미로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단백질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것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완전 단백질 식품들을 우선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완전 단백질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특히 달걀 흰자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콜린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2개 정도 드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100g당 2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세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100g당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지방 함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리스 요거트는 더욱 높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완전 단백질 식품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근육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3단계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활용하기. 동물성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적절히 섞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콩류가 대표적인데요.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이 좋습니다. 두부와 된장, 청국장도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견과류도 단백질과 함께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퀴노아라는 곡물은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아미노산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추천드립니다. 4단계 단백질 섭취 타이밍과 분배.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끼니마다 20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 좋겠어요. 특히 아침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밤새 공복 상태였던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5단계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방법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두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을 드실 때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 방법의 진짜 효과는 꾸준히 실천하실 때 나타납니다.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체크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드시고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가며 섭취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50대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둘째, 달걀, 생선, 닭가슴살, 유제품 같은 완전 단백질 식품을 우선적으로 드시세요. 셋째,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루 3끼의 단백질을 고르게 분배해서 드시고 특히 아침 단백질 섭취를 놓치지 마세요. 다섯째,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와 충분한 수분 섭취로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세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달걀 1개와 우유 1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를 포함한 식사를,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콩류를 활용한 요리를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단백질 양을 늘리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몸 상태를 살펴가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신장 질환이나 다른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기 전에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식단을 개선하신 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른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들의 조언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과도 이 정보를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